안녕하세요. 자, 저는 루센트 치과 교정과 전문의 대표 원장 조성주입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이제 엄청나게 막히는 길을 뚫고 여기를 찾아왔는데요.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차가 너무 막혀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는 이 시간대에는 정말 많이 막힙니다. 왜 이렇게 차가 많은 건지. 예, 아무튼 막히는 길을 또 비 오는 길을 뚫고 이렇게 왔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환자분들을 봐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이제 진료를 조금 다른 원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한 3시간 정도 빨리 끝내고 이제 서둘러서 옷을 챙겨 입고 왔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사실은 다음 주가 긴 연휴라서 다들 집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내일도 또 진료를 해야 되고 토요일은 또 교정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 날이라서 유독 많이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이거 해보니까 오셔서 이렇게 인사하시고 또 하나씩 질문 같은 거를 남겨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질문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안녕하세요, 강교만님. 행복한 인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좋은 일이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 예, 좋은 일 생겼어요, 기철씨. 예, 안녕하세요. 이제 학위를 받았어요. 박사 학위. 예,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치과 교정학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박사 논문을 쓰는 데만 6년이 걸렸습니다. 6년 동안 논문을 하나를 쓴다고 그렇게 엄청 힘들게 고생을 했었던 게 그래도 좀 결과를 얻어서 너무 사실 좋았습니다. 장미꽃 조아님 너무 감사해요. 예. 하나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는 공부는 그만해야겠다. 애들한테 할 일이 제가 근데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애들이 4명인데 7살, 5살, 3살, 1살 이렇게 4명인데 막내가 이제 100일이 넘어가지고 새벽에 자꾸 깨고 수유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논문 쓴다고 이제 소홀했던 육아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연 씨 감사해요. 예, 좋은 일만 생기겠죠? 예, 사실 지금도 좋아요. 예, 지금도 좋고 논문이 사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예, 저는 사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 즐겁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꼬미토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연씨 토리님, 예, 아이가 4명인데 사실 제가 애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애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고 집에 갔는데 애들이 아빠하고 안아주고 이러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이게 딴 게 별거 없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아이들한테 지금 빚지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애들이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이제 반겨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게 저에게는 너무 큰 행복이고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지금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분 한 분 뵙고 이제 인사드리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거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께 다 인사를 드리고 또 이게 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얘기도 듣고 또 궁금한 것도 또 듣고 얘기도 나누고 하는 이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사실 치과 의사들이 참 고리타분하고요. 저도 그렇고 별거 없어요. 의사들은 결과적으로 의과대학, 치과대학 이런 데 들어가서 10년 동안 이렇게
붕어빵 찍듯이 공장 이렇게 만들어져서 사실 좀 사고방식이 막혀있고 재미없고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혹은 뭐 저는 의사는 아니니까요, 치의학적으로 치과적으로 뭔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꼬부기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박사랑님 안녕하세요. 예. 자, 저는 이제 뭐 처음에 서두로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전체 교정과 부분 교정으로 나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이런 식으로 조금 소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교정치과는 아니고 일반 치과이기는 한데 교정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 8, 90% 정도는 이제 교정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교정 환자분들이 대부분 오시는 게 이제 약간 앞니가 뭔가 삐뚤거나 뭐 벌어져 있거나 혹은 웃을 때 예쁘지 않거나 해서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이제 다들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부분을 빨리 안 아프게 예쁘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흔히들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부분 교정이라고 합니다. 부분 교정은 말 그대로 어금니가 아니고 앞니 쪽만 부분 교정을 해서 내가 이 웃을 때 보이는 여기까지가 예뻐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예뻐지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워서 요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만 가지런하게 개선하는 거는 안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제가 앞니만 교정을 해서 되는지 혹은 앞니만 해서는 안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은 송곳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곳니. 저희가 치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앞니가 있고 옆에 보면 어금니가 있고 그 뒤에 있는 제일 큰 어금니, 씹는 어금니가 있어요. 근육 안에 숨겨져 있는 거. 근데 이러한 치아들이 서로 이제 배열이 되는 요거는 마치 이렇게 제일 큰 치아가 제일 작은 치아를 움직여주는 식으로 보통은 진행이 되는데, 큰 치아가 작은 치아를 움직여주는 이런 원리가 어떻게 보면 아빠가 아들을 움직이고 아들이 뭐 동생을 움직이고 이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곳니가 삐뚤어져 있으면은 앞니를 움직이는 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송곳니가 삐뚤어져 있으면 어금니가 같이 도와줘야지만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금니와 송곳니와 앞니 중에서 내가 앞니만 교정을 하고 싶다면 적어도 송곳니 쪽은 가지런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니가 삐뚤삐뚤하거나 앞니가 벌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은 결과적으로는 송곳니긴 하지만, 송곳니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뭔가 약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던가 좀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고 이렇게 치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좀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질문해 주신 분이 저스트 무직님, 안녕하세요 무직씨. 교정한 지 10년 정도 지났는데 앞니가 약간 다시 벌어졌습니다. 지금 기술로는 어떤 시술이 적합할까요? 새 치과에서 새로 시작해도 상관없을까요? 질문 등록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신데 일단은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교정을 한번 하면은 치아가 움직이지 않나요? 나는 옛날에 교정을 했는데 왜 지금 이 모양이지? 나 분명히 어렸을 때 엄마한테 끌려가서 교정을 했는데 왜 이가 삐뚤고 이가 벌어져 있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치아들은 기본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움직이는 건 평생 움직인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 뭔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겠죠. 즉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움직이는데 그러한 게 어떤 범위 안에서 벗어나 가지고 내가 약간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다면 그거는 좀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정을 한 지 뭐 1년, 2년이 아니고 뭐 한 5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뭔가 벌어지거나 뭔가 삐뚤어진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이렇게 변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뭐 치아들이 약간 부딪히거나 이제 교합이 되는 그런 약간 마모되는 과정 중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기술로는 어떤 시술? 제가 봤을 때는 부분 교정이 제일 좋겠죠. 왜냐면 이제 어금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과거에 교정을 했다라고 하면 송곳니까지는 괜찮을 거고, 앞니가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앞니를 벌어지게 하는 어떤 원인 요소가 있을 거고요. 앞니가 벌어지는 원인 요소를 제거를 한 뒤에 부분적으로 교정을 하면은 금방 끝날 겁니다.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부분 교정은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어금니 교정은 1년 반, 2년. 근데 부분 교정은 6개월. 그 이유는 부분 교정은 앞니만 움직이는 교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10년 지났으면 새 치과에서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뭐 10년이 아니고 뭐 3년이, 2년이, 1년이든 기존에 있던 치과에서 뭐 그 부분을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뭐 조금 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병원에서 좀 더 좋은 옵션을 제시를 해준다면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도 되겠죠. 한국 사람들이 참 특이한 게 치과를 잘 안 바꿔요. 예. 근데 뭐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면 거기가 익숙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무슨 물건 같은 거 살 때 뭐 인터넷 쇼핑몰 한 군데만 보시나요?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네이버도 보지만 G마켓 옥션도 보고 쿠팡도 보고 쓱닷컴도 보고 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은 똑같은 제품인데 혹은 똑같은 어떤 효능을 가진 건데 약간 가격 차이가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소비자들의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학이라고 하는 거, 뭐 치의학이라고 하는 거라고 해서 엄청나게 고상한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취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건 자, 그렇습니다. 자, 피플님 안녕하세요. 피플님. 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니 양 사이가 벌어져서 그 사이로 잇몸이 내려앉을 것 같은데, 이게 염증인지 잇몸이 흘러내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잇몸이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한 증상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피플님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앞니가 이렇게 있어요. 앞니가. 근데 앞니가 벌어졌어. 벌어지면 잇몸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잇몸은 벌어지니까 내려와요. 반대로 얘기해서 치아가 붙어버리면 잇몸이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잇몸이 찹니다.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환자분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잇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분홍색 있죠. 분홍색 잇몸을 얘기해요. 근데 치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잇몸은 뼈를 얘기합니다. 뼈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잇몸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를 환자분들이 제가 잇몸이 내려갔어요라고 하면, 앞니가 벌어지고 잇몸이 내려갔어요라고 하면 실제로 그게 잇몸 염증이라기보다는 치아가 벌어지고 동시에 약간 나옵니다. 예,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그냥 앞니가 벌어지고 나오면서 잇몸이 상대적으로 더 뒤로 들어가 보이고 내려가 보이는 그런 약간 반사적인 효과가 아닐까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그 벌어지신 분들은 그런 걸 주소로, 그런 걸 원인으로 보통 많이 오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잇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잇몸이 흘러내리는 거는 그렇게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피플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잇몸이 막 안 좋아질 정도의 막 진짜 그 특별한 엄청난 이렇게 잇몸 파괴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앞니가 벌어지면서 잇몸이 내려가 보이는 거는 잇몸이 문제가 아니고 치아가 약간 벌어지면서 나오면서, 근데 이제 그게 치아가 벌어지고 나오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랫니가 부딪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혀가 이제 미는 거, 혹은 입으로 숨을 쉬거나 뭐 이런 습관이 있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치아가 앞으로 나오면서 약간 벌어지면서 잇몸이 상대적으로 뒤로 들어가 보이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잇몸에서 피가 나지 않는다. 피플님 이거 중요해요. 뭐 양치질 하실 때
벌어진 대로 양치질을 했을 때 그쪽에서 피가 나면은 잇몸염증이 맞아요. 근데 피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잇몸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치료는 앞니를 이제 붙여서 약간 이제 뒤로 약간 밀어서 넣게 되면은 잇몸이 다시 차지 않을까. 피가 나요? 진짜 피가 납니까? 아, 그러면은 한번 피를 계속 내가지고 해보세요. 근데 이제 그 피가 계속 나면은 그건 잇몸염증이 확실하고요. 만약에 피가 양치질 할 때 피가 한두 번 났다가 이제 안 난다? 그러면은 이제 자주 나요. 아, 자주 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잇몸염증이 있고 잇몸이 약해져서 치아가 벌어진 가능성이 더 커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잇몸염증이랑 앞니 벌어짐이랑 같이 있는 경우에는 교정을 하면서 잇몸 치료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치아를 벌어진 거를 붙여가면서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이라던가 이제 염증 물질들을 다 제거하는 잇몸 치료를 같이 진행하셔야 돼요. 잇몸 치료만 하게 되면은 거기가 화항 벌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치태와 치석이 쌓입니다. 그래서 거기 치아들을 꽉 붙이는 식으로 교정을 하면서 거기를 이제 공간을 협소하게 줄이는 거죠. 벌어진 공간을 줄이면서 음식물 안 끼게. 그러면서 계속 청소를 해야 돼요, 치과에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앞니가 다 붙겠죠. 그리고 앞니가 붙으니까 어때요? 치태나 치석이나 음식물이 덜 끼겠죠. 그러니까 잇몸이 좋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치아가 다시 벌어져서 음식물이 끼지 않게 유지장치라고 하는 어떤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치아들이 붙잡아 두는 식으로 벌어지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제일 중요한 치료예요. 조금 이해 가시나요, 피플님? 네. 그래서 피가 나면은 일단은 잇몸염증 치료랑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교정을 하는 거를 두 가지를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하나씨 안녕하세요. 자, 하나씨. 송곳니 바르다는 가정하에 대문이 두 개만도 교정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정하죠. 그러니까 가능하기는 한데 대문니 두 개가 앞니 두 개거든요. 대부분 앞니 두 개를 피플님 아유 일단 하나씩 피플님 감사해요. 예, 이해하셨으면 정말 다행이네요. 이게 이해하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앞니를 붙이고 깨끗하게 해주고 붙이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옛날처럼 돌아가고 더 이상 음식물 안 끼고 양치질 할 때 피 안 나고 해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송곳니 바르다는 가정하에 대문니 두 개만도 교정이 가능한가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곳니는 되게 가지런하죠. 대문니 두 개가 약간 삐뚤어져 있거나 혹은 벌어져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앞니가 삐뚤어져 있으면 대부분 토끼치아, 뭐 앞툭티 뭐 이런 얘기 해요. 자, 그러면 앞니가 삐뚤삐뚤하다는 거는 송곳니를 기준으로 뭔가 이게 가지런하게 배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배열을 하기 위해서 앞니 두 개를 좀 사이즈를 줄여줘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앞니가 뚱뚱하니까 앞니를 다이어트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앞니가 조금 날씬하게 만든 다음에 앞니를 가지런하게 넣어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앞니가 벌어져 있는 경우예요. 앞니가 벌어져 있는 경우는 조금 애매하죠. 그 앞니가 벌어져 있는 경우는 앞니 두 개를 붙여버리면 어디가 벌어지느냐? 앞니 옆에가 벌어져요. 앞니가 옆에가 벌어지면 그러면 또 문제가 달라지죠. 예, 그러면은 여기도 붙여야 되고, 그러면 또 송곳니하고 옆치가 벌어지죠. 여기도 붙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서 결과적으로 그 벌어져 있는 공간을 송곳니 뒤쪽으로 보냅니다. 송곳니 뒤쪽으로 보내면 웃을 때 양치질 안 했네. 웃을 때 여기가 살짝 벌어져 있는데 여기는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서 비교적 무난하게 그냥 지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문 치아를 교정한다는 것은 내가 보일 때 웃거나 말할 때 앞니 두 개의 위치나 배열이 유독 신경 쓰인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씩 원하는 대로 앞니 두 개만도 교정은 가능해요. 다만 앞니 두 개를 교정하기 위해서 앞니 6개를 붙여야 됩니다. 내가 어떤 아이를 움직이려면 저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 얘를 움직일 수가 있겠죠. 저를 고정시키고 얘를 움직이려면 저는 더 얘보다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움직이기 위해서 단순히 얘만 교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같이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나씩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주시는 동안 제가 또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내일,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라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 이제 흔히들 말해서 병원에서 이제 그 상품권 같은 거를 좀 드려요. 상품권을 드리는데, 요즘에는, 옛날에 저 때는 뭔가 이렇게 하면은 항상 고향에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갈 때 뭔가 이렇게 양손 가득 뭔가 이렇게 사가지고 가는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확실히 그 저희 병원의 MZ 세대 분들은 그냥 이제 여행 가거나 아니면은 고향 같은 데는 안 가는 그리고 뭐 저번 주에 갔다 왔어요. 뭐 그 전화 드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보니까 아 이게 확실히 옛날이랑은 명절 분위기가 조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씩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추석 때 뭐 하고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뭐 다들 시골 가시나요? 저는 월, 화, 수 3일 동안 이제 한숨이 나오는데 이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이 있으면은요 한복을 4가지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한복을 4개를 준비해서 한복 입히는 데만 1시간, 그리고 짐 싸고 움직이는데 또 1시간, 이동하는데 1시간, 그러한 시간을 모두 써가지고 가서 뭐 인사하고 뭐 세배하고 이런 거, 그거를 모든 과정들을 다 하고 또 옷 벗기고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 이렇게 부모님, 애들 데리고 다녀야 되는 부모님들한테는 마치 명절은 어떤 미션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명절에 어린이집도 쉬고 유치원도 쉬고 이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직 며칠 남았는데 벌써부터 피곤합니다. 예. 비욘디에 제가 8번째인가 9번째 오고 있는데 되게 조명도 많이 생기고 옛날보다 눈이 막 부셔요. 그래서 많이 환경도 좋아지고 했는데 여기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도 많이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피플님이 또 질문해 주시네요. 다른 분들도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사실 치과 말고도 뭐 개인적인 질문 해 주셔도 잘 답변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피플님 또 질문해 주셨으니까 답변을 해 드릴게요. 제 정확한 증상이 앞니가 벌어진 사이로 분홍색 잇몸 같은 게 흘러나와 양 사이 벌어진 빈 공간을 채워져 있는데 이런 경우 치료할 때 흘러내린 분홍색 잇몸을 잘라내야 하는 건가요? 그 흘러내려와 있다는 게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잇몸이 이제 내려왔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앞니 기준으로 했을 때 앞니가 내려왔는데 잇몸이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앞니가 내려왔는데 잇몸이 흘러서 밑으로 같이 내려온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잇몸이 흘러내려왔다는 거는 앞니가 벌어졌는데 거기가 잇몸이 내려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후자면은 잇몸이 내려간 거예요. 그 치아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근데 양 사이 벌어진 공간을 채워져 있는 거라며. 그러니까 피플씨, 첫 번째 앞니는 벌어졌다. 잇몸이
벌어진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 두 번째, 앞니가 벌어졌다. 잇몸이 이 벌어진 공간에서 더 내려갔다.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첫 번째. 그거는 잇몸에서 피가 나셨죠. 아까 피가 나셨죠. 저 보면은 저희가 잇몸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잇몸이 빨갛게 부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잇몸이 원래 분홍색이어야 되는데 약간 빨간색으로 부어가지고, 자, 부으면 어떻게 돼요? 잇몸이 커집니다. 잇몸이 커지면은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잇몸이 약간 도돌도돌하게 나오면서 약간 그 저희가 파필라리 징지바라고 하는데 약간 거기 약간 볼록볼록볼록 이렇게 잇몸이 부어요. 그래서 양치질 할 때 피가 나요. 그래서 양치질 할 때 피가 나고 잇몸은 붓고, 그리고 그 잇몸 부어 있으니까 거기로 더 많이 음식물도 끼고 양치질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잇몸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자, 그거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성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피플님이. 계속 양치질 할 때마다 피가 난다, 많이 났다라고 하면, 만성 질환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잇몸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과하 증식된, 즉 과하게 이렇게 커진 잇몸을 잘라내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잇몸 치료와 교정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교정 치료를 하면서 벌어진 거를 개선을 하는데, 잇몸은 이미 부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부었으면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지는데 많이 부어 있으면 약간 너덜너덜 거려요. 그럴 때는 잇몸을 잘라야 되는, 아니, 그렇게 겁 안 드셔도 돼요, 피플님. 이거 되게 겁 많이 드시는데 생각보다 잇몸 절제하는 것이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되게 안 아파요. 그래서 치과에서 그냥 뭐 표면 마취 같은 거, 막 도포 마취 좀 해주고, 레이저 같은 거 있거든요. 요즘엔 레이저로 이렇게 찡찡찡 해가지고 하면은 예쁘게 잇몸 잘라내면 거의 느끼지도 못해요. 맞아요. 네. 거의 느낌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잇몸이 너덜너덜하거나 잇몸이 부어 있는 게 다 없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없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약 드시면은 이제 잇몸이 아물면서 다시 옛날처럼 잇몸이 이게 약간 내려온 거 이런 게 없어지겠죠. 다만 전제 조건은 잇몸 치료를 하시면서 환경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피플님은 잇몸 질환이 있고, 잇몸 질환은 양치질이 잘 안 되거나 어느 순간 약간 양치질이 조금 어렵거나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잇몸이 좀 안 좋아지신 거고, 잇몸이 안 좋아지면은 치아들이 약간 흔들려요. 잇몸이 뭐냐면 치아들로 따지면은 그 텃밭이에요, 텃밭. 텃밭이 약간 약해지는 거예요, 지지 기반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치아들이 약간 흔들리죠. 흔들리다 보니까 약간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벌어진 거를 모아주면서 잇몸을 다시 정돈을 하는 거죠. 깨끗하게. 그리고 그 잇몸이 약간 흔들흔들거리면서 그 생겼던 약간 연조직, 즉 약간 잇몸 피부에 약간 과증식된 부분은 성형이라고 해서 약간 잘라주면 됩니다. 예, 조금 확실한 치료 방법을 말씀드렸네요. 보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셔도 돼요, 피플님. 자, 그 다음은,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자, 이님 안녕하세요. 50이 넘었습니다. 요즘 50은 젊으신 편이죠. 예. 저는 이제 살짝 주걱턱이고 위 앞니가 살짝 나와 있어요. 아, 주걱턱이고 위 앞니가 살짝 나와 있어요. 자, 어느 순간부터 왼쪽 앞니로 안 잘립니다. 예전에 교정 물어봤는데 교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혹시 성형을 해야 하는 건가 생각해봤어요. 자, 나이가 50 넘으니 망설여지네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일단은 제가 이인님 듣고 계신가요? 이인님의 설명을, 이인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약간 주걱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위아래 치아가 이렇게 물리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물리는 겁니다. 이게 아랫니예요. 이게 위에니인데 원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약간 주걱턱이면 이런 식으로 아랫니가 위에니를 좀 칩니다. 예. 그러면 이 계속 밀리는 것 때문에 윗니가 앞으로 뻗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살짝 주걱턱이면 위에 앞니가 약간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앞니들이 부딪히는 느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앞니로 안 잘려요. 예. 그러면 이 앞니로 안 잘린다는 거는 이 단순히 미용적인 부분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즉 앞니들의 기능은 음식을 잘라 먹는 건데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형이랑은 거리가 멀고 위에 있는 치아에 안 물리는 치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아래에 있는 치아랑 위에 있는 치아의 앞니들끼리 잘 물리게끔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정을 하시면 단순하게 금방 개선이 될 것 같고, 오늘 오전에 제가 환자분 뵙고 왔는데 그분도 한 50대 중반 정도 됐는데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앞니 부분 교정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 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이럴 때가 많잖아요. 막 앞에 연단에서. 근데 이제 앞니가 막 계속 벌어지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앞니 부분 교정으로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신데 앞니가 잘 붓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50이 넘었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부분 교정을 예를 들면은 85세까지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부분 교정을 생각하는 이유가 삐뚤삐뚤해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벌어지거나. 근데 50, 60, 70, 80대 제 환자분들은 예뻐지고 싶어서 부분 교정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뻐지고 싶다기보다는 어딘가 불편해서, 젊었을 때랑은 조금 달라서 앞니가 잘 안 씹히거나 앞니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거나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앞니가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치아들이 삐뚤삐뚤해가지고 양치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삐뚤삐뚤한 대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아무리 써도 양치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내가 아무리 양치질을 잘하고 칫솔질을 잘하고 치실질 잘하고 치간 칫솔을 잘해도 양치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안 닦이는 부분이 생기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게 음식물도 너무 잘 끼고 잇몸도 자꾸 안 좋아지는 거고 잇몸 스피도 나고 하니까. 근데 교정이에요. 교정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치아들이 빨래판처럼 일자가 돼 버리거든요. 빨래판. 이 치아들이 일자가 이렇게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양치질하는 칫솔의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칫솔이 어떻게 생겼나요? 평평하게 생겼잖아요. 치아들도 평평하게 생겼죠. 이들이 가지런하면 평평하게 생긴 치아들의 양치질을 하기 때문에 칫솔질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칫솔질이 엄청나게 좋아지면 잇몸 관리도 편해지고 기능도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이 넘어서 망설여지시니까 절대 망설이실 필요 없고, 송곳니가 바르면은 더더욱이나 송곳니가 바르면 앞니는 단순히 부분 교정으로 가능할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팽이님 안녕하세요. 팽이님 처음 뵙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인데 항혈소판제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 뭐 와파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잇몸 치료나 스케일링 치료를 할 때도 발치나 임플란트처럼 약을 오일해서 7일씩 끊고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딱 질문을 해주시면은 보통은 이제 치과 의사들이 많이 하는 치료가 있어요. 뭐 발치, 임플란트, 뭐 스케일링, 잇몸 치료 다 마찬가지죠. 저희가 왜 혈소판제를 먹고 있을 때 약을 끊고 와라, 혹은 약을 좀 줄이세요, 약을 조절하세요, 혹은 내과 의사, 즉 담당 약간 메디컬 원장님하고 조금 상의를 해가지고 조금 의뢰서를 좀 회신서를 받아오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팽이님이 잇몸 치료나 스케일링을 할 때 피가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혈소판제를 끊어야 돼요. 끊든지 아니면 뭐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조절을 하는 거죠. 뭐 몇 알 먹고 몇 알 먹고 줄이고 다시 하고 막 한 날 먹어서 이렇게 늘리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잇몸 치료나 스케일링 중에서도 러프하게 하는 게 있고 간단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사이사이에 여기 뭔가 꼈어. 근데 그냥 요것만 제거하고 싶어. 스케일러로. 그러면 피가 안 나요. 피가 안 나거나 나봤자 한 방울 두 방울이에요. 피 한 방울 두 방울 났다고 큰일 날 정도라면은 그런 메디컬적인 약을 먹을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혈소판제를 끊어야 되는지 안 끊어야 되는지는 그 어떤 치료를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담당하시는 원장님이 그 팽이님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그 입안 상태를 보고 피가 많이 날 것 같아. 심지어 발치도 피가 많이 안 나는 발치도 있어요. 그래서 피가 많이 날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이 환자분이 먹고 있는 어떤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나 이러한 것들을 좀 끊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의뢰서를 써드릴 거고, 뭐 이 정도 스케일링이나 이 정도 잇몸 살짝 긁어내는 거는 피 한두 방울 나는 거는 뭐 금방 치료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리고 혈소판제 뭐 복용이랑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끊고 하는 게 맞아요. 보편적으로. 왜냐하면 치과 치료는 피가 적게 날 가능성보다는 크게 날 가능성을 사실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는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빼고는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치과에서 환자분 뭐 잇몸 치료나 스케일링을 받으셔야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팽이님의 약간 잇몸 상태라던가 이제 입안 상태가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걸 추천한다 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잇몸 치료는 뭐 이렇게 뭐 한 번에 다 안 하고 뭐 일주일씩 4번 나눠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을 끊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내과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제가 치과 치료를 언제 받아야 되는데 약을 끊어야 되나요, 안 끊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 이인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뻐지고도 싶어요. 아하, 아까 이인님 질문이 팽이님 도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뭐 의사들도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예, 내가 약을 끊어야 되는 치료를 하는 건지, 약을 끊지 않아도 되는지. 자, 예뻐지고 이인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아래가 약간 주걱턱인 것 같다. 그리고 앞니가 안 물린다. 이거 맞죠? 뭐 제가 이인님을 본 건 아닌데요. 뭐 딱 예상해서 말씀드리면 살짝 하관이 있으신 분이겠죠. 하관이라고 보는 약간 아래턱이 약간 나온 것 같다, 위에 치아가 뻗어졌다라고 하면 옆에서 봤을 때 약간 무턱 보다는 약간 턱이 약간 선이 뚜렷하신 그런 얼굴형에 가까우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그런 게 예뻐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교정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랫입술을 좀 넣는 방법이 있는 거고, 이게 막 양수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앞니가 안 닿는다라고 하는 거는 앞니가 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교정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성실 창의 성실 예절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예, 창의 성실 예절님. 근데 아이디가 그렇게 길면 조금 말하기 복잡하네요. 창의 성실 예절님. 자, 그리고 네, 이인님이 질문하신 거 하나 더 한번 계속 할게요. 그 오른쪽 앞니 중앙은 신경치료, 그 신경치료한 치아가 교정이 될까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교정이 안 되는 치아는 임플란트 하나밖에 없어요. 네, 임플란트. 자, 교정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 이제 물통 있잖아요. 이 물통이 좌우로 움직이는 데는 물통이 여기 옆에 있는 얘랑 다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 물 보이시죠? 요게 신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물이 있건 없건 얘를 움직이는 게 방해가 될까요?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경치료하고 깎아서 씌운 치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교정치료는 뿌리에서 움직이는 거지 이 머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뼈랑 닿는, 즉 뿌리가 뿌리에 뼈가 감싸고 있는데 얘가 움직일 때는 잇몸 뼈랑 뿌리 요 사이가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물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님 질문해 주신 거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교정을 하고 나서 10년, 20년 뒤에 바지 삐뚤어지는 것은 밤에만, 그게 유지장치라고 해요. 저희가 플라스틱 교정기를 유지장치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은 이게 뭐 틀니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틀니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식 명칭은, 가철성 유지장치라고 합니다. 자, 그걸 안 껴서 그런 건가요? 보통은 교정 끝나고 한 1년 정도는 열심히 끼라고 하고 1년 이후부터는 잘 때만 끼라고 하는데 저는 보통 2년, 3년 지나면 끼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계속 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끼면 죽을 때까지 안 삐뚤어지나요? 자, 치아들이 움직이고 나면요. 치아들이 움직이고 나면 이 치아들이 다시 원래대로 삐뚤어지는데 이제 약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들이 한번 삐뚤어지고 이제 다시 좋아졌어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가려고 하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치아들이. 엄밀히 얘기하면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이제 치주인대의 어떤 그 탄성 섬유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지는데 그 기억을 까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이에요. 자, 그러면 치아가 A에서 B로 움직였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2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다시 안 갑니다. 네. 그런데 2년 동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시 약간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교정 이후에 재발이라고 하는데 유지장치를 뺐다 꼈다 하는 걸 2년 동안 열심히 꼈다라고 한다면 2년 이후에 얘가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근데 2년 동안 열심히 끼지 않았다고 하면 얘가 움직여져.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또 2년이에요. 그럼 또 움직였어요. 이걸 기준으로 2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년 정도를 열심히 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열심히 안 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플라스틱 교정기 평생 죽을 때까지 끼면 안 삐뚤어지나요? 그쵸. 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끼면 안 삐뚤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유지장치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뺐다 꼈다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철사로 이렇게 감는 것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뺐다 꼈다 하는 거는 어금니의 어떤 유지와 이제 악궁, 즉 치아의 이 악궁의 형태, 이런 틀을 잡아주는 이런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 앞니 철사를 안쪽에서 붙잡는 건 앞니들이 삐뚤어지거나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목적이 다른데 안 삐뚤어지나요? 라고 하는 건 뺐다 꼈다는 유지장치가 아니고 안쪽에 있는 철사만 잘 붙어 있어도 절대 안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체크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하늘 아래서님이 저에게 딱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제 사실 저번에 왔을 때는 한 칭찬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완전 잘생겼다 원장님 막 이랬는데 제가 오늘 파마를 안 하고 와가지고 그런가 봐요. 다음번에 올 때는 꼭 파마를 하고 오겠습니다. 파마가 다 풀려서 그래요. 아무튼 하늘 아래서님 인물이 아주 좋으시네요. 인기 많으실 듯. 예, 인기 많습니다. 애들한테. 집에 가면은 저 인기 최고 많아요. 예, 와이프가 맨날 뭐라고 하거든요. 아들 2명, 딸 2명이 다 나를 향해서 아빠 하고 오는데 제가 인기쟁이죠. 저희 집에서 인기 1등. 그리고 제가 하리보 젤리를 하나씩 나눠주면은 이제 거기서 인기가 폭발합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하늘 아래서님 맞아요. 신화의 앤디 닮았다는 얘기 중학교 때 들었어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 신화가 저 초등학교 때 막 데뷔한 애들이었거든요. 그때 조금 들은 적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거는
그 아세요? 미생 아세요? 미생? 미생의 그 하대리 아세요? 하대리? 하대리라고, 미생의 하대리라고 전석호 있어요. 전석호 씨가 있는데 그분이랑 제가 눈이 쳐져가지고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리고 막 그때 막 강소라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살 빼서 그래요. 옛날에 완전 돼지였거든요. 지금보다 15kg 정도 쪄가지고 완전 막 턱살도 이만큼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비온 뒤에 2년 전인가 1년 반 전에 2년 전에 처음 찍으러 왔었는데 그때 엄청 긴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PPT 들고 막 와가지고 했는데, PPT 들고 와서 했는데 와, 그때 찍은 영상을 제가 보니까 완전 돼지예요. 와, 진짜 못 봐주겠어. 극혐이야. 미쳤지. 근데 제가 살을 뺀 거는 그래서 뺀 건 아니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 안아주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니까 너 살 빼라고 해서 15kg 정도를 빼고 지금은 열심히 외모 관리가 아니고 체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앤디 감사해요. 이인님, 저 병원이요? 병원은 저 그 신논현역에 있어요. 저 루센트 치과라고. 예. 루센트가 밝다, 빛나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빛 뭐 이런 거라서 여러분들이 웃을 때 환하게 빛나게 웃게끔 해주겠다, 그런 의미죠. 예. 15kg 맞아요. 15kg 뺐어요. 자, 어찌됐건 저는 병원을 짓고 병원을 개설을 할 때 이제 루센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치과에 찾는 이유가 뭘까? 치과에 찾는 이유는 물론 아파서 찾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교정과 의사잖아요. 이제 치아 교정하는 의사예요. 근데 아까 그 질문 하나만 더, 마지막에 질문 하나 더 있던데 그거 한번 볼게요. 그 치아색이 달라서 신경치료 추천받았는데 그 치아 미백으로는 해결될 치아 통증, 이거 그러니까 저희 병원이 2개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2분 남았는데 말씀드릴게요. 저희 병원이 2개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요 교정이고, 두 번째는 미백입니다. 저희 병원을 검색해 보시면 2개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치아 색이 다르다, 뭐 신경치료를 추천받았다, 그 미백으로 해결. 그러니까 미백도 2가지가 있어요. 그냥 자연치를 미백하는 게 있고, 치아가 신경이 죽어가지고 까맣게 변한 걸 신경치료를 하고 그 안에다가 미백제를 넣어서 신경치료 이후에 미백을 해서 밝게 하는 거. 그래서 신경치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미 치아 색깔이 변했다면, 저스트 무직님 듣고 있나요? 저스트 무직님, 자, 치아 신경 색깔이 변했잖아요? 이미 그거 죽은 놈이에요. 끝난 놈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죽었다? 그러면 못 느낍니다. 치료를 하면서도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즉, 치료하면서 아프지 않을 거예요. 1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제 멱살 잡으러 오세요. 자, 절대 아프지 않고요. 거기 안에 이제 썩어서 골마서 까맣게 된 걸 다 제거한 다음에 미백제를 하나 넣어 놓으면은 치아가 밝아져요. 예, 엄청 밝아집니다. 그러면 깎아서 씌울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치아를 보존한 상태에서 제일 최선의 결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늘 아래서님 감사해요. 예, 최고. 예, 오늘 저를 칭찬해 주신 하늘 아래서님 기억하겠습니다. 자, 꼬부기 님도 수고하셨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루센트 치과에서 이제 표방하고 제일 생각하고 있는 거는 환자분들을 밝게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미백하고 교정이 뭐냐면 자기 치아를 조금 밝게 만들고 자기 치아를 움직여서 예쁘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거든요. 요즘에 환자분들이 뭐만 하면은 깎아서 씌운다, 뭐 라미네이트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치아 그대로의 모습이 제일 아름답고요. 약간만 움직여주고 약간만 미백을 해서 밝게 해주면은 제일 예쁜 치아와 미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날에 뵙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한가위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